오늘도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딴지 USA입니다. 다음은 오세훈의 변명과 거짓말들입니다. 내가 내곡동 땅으로 이익을 봤다면 영원히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내곡동 처가 땅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건 노무현 정권 때 일이다. 혼선이 있었다. 사실상 노무현 정권 때 일이다. 국장 전결이라 나는 몰랐다.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봤다. 내곡동에 처가 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측량 현장에 간 건 처가의 양아버지와 큰 처남이다. 내곡동 땅 자체가 내 의식 속에 없다.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참 기가 막히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단 한마디만 하면 이 모든 말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 이어서 최동욱 선생님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오세훈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때 내가 본 측량 팀장이 아니다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거지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계속했는데요. 처의 내곡동 땅을 경작한 복수의 시민들이 오세훈이 측량 현장에 있었고 같이 생태탕으로 점심을 먹은 것까지 증언했는데 자신이 아니라 처남이었다고 했습니다. 처남은 그날 1시 30분 경희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점심 먹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외모도 전혀 다릅니다. 오세훈의 말이 성립하려면 처남이 시공간을 초월한 도깨비이거나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 슈퍼맨이어야 하는데요. 암튼 정상 인간은 아닙니다. KBS가 당시 측량팀장의 증언을 보도했죠. 측량 현장에 오세훈 후보 나오셨다. 오세훈 후보는 워낙 유명인이어서 기억이 난다. 선글라스를 벗는데 오세훈 후보여서 먼저 인사를 드렸다. 양심선언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어쩔까요? 이번에는 측량팀장을 그때 내가 본 측량팀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꿩이 다급하면 풀숲에 대가리만 쳐박는다고 합니다. 대가리만 감추면 못 찾을 줄 안다는 말이죠. 이어서 권우성 선생님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명박근혜 때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이 정말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구제역과 같은 농촌 병충해,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 대응, 사스는 어찌저찌 막았으나 메르스 때 원칙이 사라져버린 방역 등과 같은 재난 대응, 7. 경제생활에서는 4대강 사업이나 자원 외교 같은 쓸데없는 데에서 횡령 저지르는 사업이 흥했고 고용 환경은 최악으로 변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노동개혁 한답시고 실상은 마음껏 부려먹고 언제든 자르겠다는 사용자만 좋은 노동계약을 저질렀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노골적인 관치금융뿐만 아니라 강만소의 외환시장 개입 등 작은 정부는 개뿔, 관료가 맘대로 주무르는 국가주도 경제를 부활시켰죠. 최경환은 빚내서 집사라면서 가계부채 폭발 시기를 대폭 앞당겼습니다. 문화, 언론은 친정부 용비어천가 부르게 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반대 목소리를 탄압했고요. 그러나 이들이 느꼈던 만큼의 심각한 위기를 못 느끼거나 적게 느낀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때도 안정적으로 직장을 유지한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전문직 등등은 이들 위기를 피부로 느낀 것이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만 전달받았습니다. 그것도 대형 언론사를 통해서만 접했다면 굉장히 왜곡되어서 받았지만요. 그런 남의 위기를 통해서도 국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려면 뛰어난 공감 능력이 있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훈련된 전문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으나 저는 국민 절대다수에게 그러한 공감 능력, 세계 이해 능력을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현 정권의 서울 부동산 폭등은 서울에서 경제 생활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 계획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유주택자는 유주택자대로 말이죠. 이건 나의 위기입니다. 우리들 개인 사이에 어째서 공감 능력이 모자라냐, 세계 이해 수준이 왜 그 모양이냐 등의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관료와 표를 구해야 하는 전문 정치인이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를 남의 위기에 대한 공감 능력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사는 것도 자기 밥그릇에 만족할 때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 정권 때가 국가적으로는 더 위기였다거나 현 정권 때 당신이 아닌 더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을 줬다는 식의 설득의 효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나의 위기를 해결해주는 정부와 정당이라는 믿음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에 상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지요. 얘들에게 무슨 대안, 차선으로서의 가치를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재의 원흉을 따지고 들어가면 군사정권과 민자당 시리즈가 만들어둔 것이지만 애들이 원인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저들이 저질러 놓은 문제의 해결 책임은 민주당과 지금 이후에 만들어질 차세대 세력의 몫으로 넘어온 지 오래입니다. 이명박근혜가 잘못했다, 그들을 제거하겠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세상을 어떤 순서로 만들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내년에 있을 대선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후보가 너무 저열한 바람에 민주당 쪽에서 마련한 공약과 행정 전략보다 국민의힘 후보의 비리를 까발리는 뉴스 쪽이 더 많이 유통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미래 설계에 올인할 수 없는 것도 다 상대가 국민의힘이라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런 저열한 인간들 지지자가 못해도 40%나 되는 게 이 나라인 것을. 대한민국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이 있죠. 자동차에는 흔히 쇼바라고 부르는 충격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가 없거나 부실하면 차는 늘 덜컹거리고 쉽게 망가지죠. 저는 우리 사회가 별로 대단치 않은 이슈만 생겨도 늘 시끄럽고 난리 법석이 벌어지는 이유도 바로 쇼바가 신통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의 쇼바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회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대체로 온건하고 중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국가 사회적 사안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제대로 된 국가 사회에는 그런 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구한말, 일제강점기, 해방혼란기와 6.25 동란, 군부 독재 등을 겹치면서 그런 계층이 그야말로 씨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계층이 국가 사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안정시키고 유지되도록 하는 진정한 보수들인데 그들의 씨가 마른 빈자리에 외세에 부역하거나 추종한 반민족, 반민주, 반평화적인 수구보수 세력들이 기득권을 꿰차고 들어앉으면서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쇼바가 없는 자동차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방 후 76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으면 이제 그런 계층이 되살아날 만도 한데 얼마나 씨가 말라버렸는지 아직도 부실하기만 합니다. 늘 안타깝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은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폭도 취급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5.18 광주 희생자들마저 폭도로 만든 국힘당다운 발언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으면 무조건 폭도로 내모는 자에게 절대로 행정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대로 확성기 딴지 USA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